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장 열리기 한 4분 전인데요. 아, 어제 참 분위기 좋았잖아요. 아침에. 초반 분위기는 좋았고. 네, 그랬다가 저 이제 헛된 꿈을 어제 좀 꿨던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요게 이제 한 여기서 밀리면 변태다.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시장에서 좀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시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나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든지 아니면 니들은 그렇게 놀아라.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제 이유를 어제 뭐 대만, 일본이 뭐 일본도 같이 하락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중에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강경한 워딩들이 나온 뭐 이런 것 때문이라 그러는데 또 딱히 그렇게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또 아니죠. 뭘까요? 그래서 전부 다들 뭘까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저 오후 방송 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오후 방송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서 그 홍선 앵커님도 뭔지 지금 찾아보자고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찾아졌나요? 못 찾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방송을 여기 말고 몇 군데 뭐 고정을 하지 않지만 나도 보면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지겹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핑계 그만 대라. 맨날 그 얘기뿐이 없냐.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댓글에 올리시던데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뭘 다른 걸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유관기관에서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여의도에서 그런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얘기들이 도는데 특정 공매도 세력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합니다. 레버리지 나오기 ETF를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이용한 공매도는 뭐예요? 정확한 건 우리가 그 포지션들은 우리가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도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도는 얘기들은 그런 게 있지 않냐라고 이유를 못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네네네. 있겠지만요. 그런 얘기들이 도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파생상품과 연계된 거래를 옛날에 현수화물 거래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현물을 매도해놓고 선물을 막 팔아버리면은 네.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 이익 보잖아요. 막대하게 이익 보지 않습니까? 네. 선물은 그 정도 큰 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리고 올리는데 사실은.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똑같죠. 주식도 2배짜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본주도 갖고 있고 ETF도 갖고 있어 2배짜리도. 네. 또는 여기 인버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다 한 2천억 삼성전자를 매 공매도 쳐놓고 네. 이쪽에 한 몇백억 갖고 막 때려버려 막판에. 그래도 이익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단기거래가 워낙 성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또 반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막판에 어떻게 해요? 막판에 ETF의 운용사들은 LP들은 쭉 빠져요. 그걸 팔아야죠. 네네. 종가 맞춰야 내려오는 대로 되니까. 효과 맞춰야 네네. 되니까. 막판에 이 얘기들이 지금 약간 돌고 있거든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어제 이제 막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나온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실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전혀 근거 없이 얘기는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어제 보니까 뭐 우리끼리도 얘기를 좀 했지만 리서센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저는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 얘기를 왜 꺼냈냐? 지금 하락이 제가 변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수급적 요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아래 방향으로 할 만한 시그널을 준 것들이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배짜리인데 1.5배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네.
회전율 100%로 한다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그날 급락했다. 네, 그 네. 되게 강력한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악재예요. 매수를 줄이는 거죠. 네. 매수를 줄어들게 하는 수급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아랫방향으로 공격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딱 찬스가 온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네. 근데 자꾸 그런 게 하나하나씩 던져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어제 하락의 이유를 설명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방송이나 아니면 주변의 얘기들 좀 들어보세요. 돌아다니는 내용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이라는 건 상당 부분 한 70% 이상 이제 해소가 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평균 거래대금이 15조, 16조씩 됐는데 요즘 한 8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 목표가 한 5조 정도라면서요. 거래대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여전히 거기에서 거래가 돼 있는 거죠. 결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제가 고독 서비스 여러분들 보내드리기를 이거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다. 그리고 기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 거다. 그렇게 네. 받아들이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거 이유를 대면서 어제 막 빠진 거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봐봐.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얼마나 올라가는데 네. 바보들 아니야? 맨날 레버리지 얘기만 하고 있고 ETF 얘기만 하고 있어. 금리가 지금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4.65 됐습니다. 2년 만이니까 4.3% 됐어요. 네. 그리고 유가도 오르잖아. 그리고 이란의 지정 리스크 있잖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왜 맨날 그 얘기만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그걸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100% 그게 아니라 우리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이유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주는 거는 이건 대부분의 수급적 요인이에요. 네, 대부분 수급적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현상으로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이게 정상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비정상적으로 내가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좀 이 기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거죠. 네. 어제 하락을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얘기들이 있지만,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점잖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서 지나가는 유조선을 만약에 공격하면 한 번 공격하는데 한 번씩 이란 내부의 교량 또는 뭐 기간 산업을 하나씩 폭파하겠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잖아요. 눈논이를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국채 수익률 오르죠. 그리고 미국에서 20년물 국채 입찰을 했거든요. 네. 이게 4.9%가 직전에 입찰을 때였는데 지금 요번에 낙찰 결과가 5.1%로 됐어요. 5.1%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국채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환율이고 그래요. 근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까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년 만기가 4.3%. 다음 주가 FOMC 회의예요. 이번에 금리 동결로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년 만기가 4.3%예요. 지금 기준금리 3.5에 3.75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점잖게 얘기하면. 그런데 당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우리는 지금 ETF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잠깐 보고요. 시작 NSD 잠깐 보고 미국 시장에 설명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ST에서 약간 플러스로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플러스다. 진짜 많이 약간이 아니고 꽤 플러스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씩 올랐고요. 나머지도 한 3%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어제
그렇게 때려놓고 막 밀려놓고 오늘은 또 왜 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자꾸 다른 이유를 붙이면서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비관론자가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 봐도 되겠죠. 다시 이어가서 이따 와서 네, 다시 전체적인 보겠습니다. 분위기는 뭐 이렇게 플러스네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르는 이유는 지금 알파벳 실적 발표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알파벳은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타이핑 할 때는 마이너스 4%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한 4%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반도체하고 네오클라우드는 한 3에서 4% 제가 타이핑할 때는 3에서 4% 올랐고요. 지금은 한 2%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지금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거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건데 권 팀장님은 얘기 안 했죠. 아침에 우리 그 3프로에서 해주시는 분 박명석 분이 이걸 해주셨겠죠. 그렇지만 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매출 플러스 24%, 영업이익 플러스 30%, 영업이익률 34%, 검색 광고 플러스 17%, 유튜브 광고 플러스 13%, 클라우드 플러스 82%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82%를 증가했던 거 AI를 통한 자본 지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익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여기서 검증이 됐어요. 나머지는 원래 있던 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자본 지출 가이던스 있잖아요. 기존이 한 1,800에서 1,900억 달러였는데 1,950에서 2,0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많이 올랐다. 우리가 약간 여기서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지금 나온 거는 맞아요.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주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우리 반도체의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것은 AI 수요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전반에서 지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생성형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AI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1년 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이익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시간에서 하락한 것은 실적 자체는 굉장히 양호했잖아요. 네. 근데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얘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 하면서 쭉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올해 자본 지출을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뭐요? 자본 지출 이렇게 늘려서 어떻게 할 거야? 네. 특히나 테슬라도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테슬라도요. 테슬라도 그랬고 이 알파벳이 수익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3분기에는 제3자 인프라를 활용하는 브릿지 전략을 사용한다. 브릿지라는 건 뭐냐면 기타 금융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한다는 거 보니까 직접 자본 조달을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유상증은 안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걸 활용한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알파벳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알파벳이 하락을 하니까 지금 아까 가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얘네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좀 쉽게 얘기하면 하이퍼스케일러요? 동족들이잖아요. 네. 동족. 한 묶음이잖아요. 네. 얘들이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고 보통 그래요. 개별 종목, 개별 실적 발표 빼놓고는요. 네. 그 얘들이 좀 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그러면 결국은 AI 투자 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줬으니 그러면 반도체하고 네오클라우드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얘들은 지금 만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장에서 그 부분만큼은 플러스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 좀 된 거다. 네.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아침의 상황. 그렇게 설명 정도 하면 미국 시장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종목들이 보면은 뭐 스페이스X는 115달러가 됐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 상황이 좀 됐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한 2.2%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 보시면 뭐 이 빅테크들이 꽤 1% 2%씩 빠지고 그러는데 지수는 약보합입니다. 네. 그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지금 어쩔 때는 엔비디아가 살리고 어쩔 때는 애플이 살리고 미국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대라는 거는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잠깐 먼저 보면요.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죠. 국제 수익률도 오르고 있죠. 달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매크로 시황의 지표는 이건 전부 다 좋지 않아요. 지금요. 그럼에도 시장이 계속 견조한 거는 이거 지금 오르고 있는 지정 리스크 때문에 오르는 물가나 금리 이거 결국은 해결하지 않겠냐라고 자꾸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분들은 야, 시장이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긍정적. 너무 시장이 긍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은 아무튼 좀 너무 기대해요. 기대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팩트는 기대하면서 지표는 올라가는데 시장은 견조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어쩔 땐 급등하고 어쩔 땐 급락하잖아요. 우리 시장에도 지금 우리 시장도 주식에 대한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뭐 상품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요번에 ETF에 활성화된 거고 레버리지니까 그게 좀 파생 상품 역할을 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옵션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옵션 시장이 평균 거래량이 몇 배라더라? 하여튼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거래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제로데이 옵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죠. 하루 안에 끝나는 제로데이 옵션이 작년에 46%나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종목별 옵션 단기 거래가 아주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막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변동성이 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도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시장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 보면 삼성전자 시가가 고가였는데요. 6.5%가 고점이었는데 강보합에 끝났고요. 아, 시가가 고가였어요? 예, SK하이닉스는 고가가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0.3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 글씨로 여기 써왔잖아요. 요즘에는 7월 들어서는 이게 그냥 룰이에요, 룰. 투신이 팔면 다 빠지는 거예요. 투신이 또 팔았죠. 근데 투신이 왜 이렇게 거래할까? 어떨 땐 막 사서 막 올리고, 어떨 땐 막 얘네들이 파니까 내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순수하게 그냥 주식을 좋아서 사고, 나빠서 팔고 막 이런 게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순수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신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회사들이에요? 운용사들이요, 그냥. 자산운용사라고 이름 붙은 데들. 운용사들. 아, 여기가 이제 투신. 사모펀드가 아닌 운용사들. 예전에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네네네. 그 나머지 운용사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모펀드를 제외한 운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거래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것도 역시 다분히 지금의 수급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번 7월 들어서 금융투자에서 계속 팝니다. 금융투자 계속 팔아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금융투자가 ETF라면서요. 네. 계속 팔아요 지금. 이게 여기서 계속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체 사이즈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저절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주가 빠지면서 저절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의 이제 문제로 좀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완전히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들을 많이 하죠. 증거금을 100% 한다든지 또는 우리 개별 주식에 과열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경고 뜨죠. 경고 그리고 또 주의 뜨면서 어떻게 되죠? 증거금 높여주고. 증거금 높여주고 그다음에 거래를 30분 단위로 하죠. 아, 네네네. 이거 말이 이게 과열이잖아요.
거래 30분 단위로 하면은 이게 할 것 같아요. 다른 게 거래자들이. 그러니까 별 얘기들 다 합니다 지금. 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그랬어? 현대차 다른 종목들도 2배짜리 많이 만들어. 그럼 분산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계속 매도 나오는 걸 보니 상당 부분 이제 그 이 변동성은 줄어드는 단계로 가는데 지금 그게 뭐랄까요. 시장이 완전히 그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단계까지가 아니고 과정 속에 아직도 있구나. 네. 라는 게 어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목이 왜 이렇게 잠기죠? 에어컨 틀어놓고 자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특징은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차트를 보면서 7월 14일 저점을 깨면 안 된다. 네. 그랬는데 여기서 극적인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됐으니까 이 파랗게 진하게 일부러 제가 해놓은 이 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인데 네. 여기서 계속 맞고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도 맞고 내려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안착이 돼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아침에 요즘에 그리고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내려와서 원래는 한 7,070, 80에 있었는데 이게 내려오고 주가 떨어지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7,020인가 30인가에 있어요 지금요. 근데 어제 7,120에 있었죠. 네. 그러면 위에 안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위에 있으면서 조정을 보이면 야 요번 저점 확인했어 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한다고요. 네. 근데 요번에 또 못한 거예요. 이걸 또 안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안착 못하면 뭐예요? 이거 또 깰 수도 있겠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줄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해지는 것이다라는 게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는 이거 확인하는 한 주로 그냥 가야 된다. 네. 액션보다는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린 게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제일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건 뭐냐면 반등을 할 때 제일 센 종목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 반도체가 반등하는 거하고 다른 섹터가 반등하는 거하고 그 힘의 밸런스 어느 쪽이 더 기울기가 있는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이걸 보는 게 이제부터 이번 7월 끝나고 8월 뭐 여름 끝나고 다시 장이 좋아진다면 그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이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저께 어제 아침에 설명드리기를 그저께 삼성전자가 셌어요. SK하이닉스보다. 네. 그러면서 다른 섹터의 변압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센 종목들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저께 반등을 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반도체 외에 다른 데도 좀 들어가고 있네. 이런 정도로 끝났어요. 네. 그런 정도로 끝났고 어제 아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고점 찍고 음봉이었어요. 그 음봉일 때 어제 제일 셌던 섹터가 어디였어요? 로봇이었습니다. 네. 로봇은 얘들이 음봉인데 그냥 다시 양봉을 주면서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긴 가네. 네. 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가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그냥 확 밀려버렸잖아요. 고점이 6%였는데 0.74니까 5.8%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밀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권 전후까지 다 밀렸어요. 그래서 다른 쪽들도 그랬으면은 얘들도 상승폭이 현대모비스가 어제 10인가 13% 오르고 뭐 현대차가 6인가 7% 오르고 그랬거든요. 얘들도 보합권까지 더 약했으면 내려왔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얘들은 다 플러스에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플러스 5%, 그 약하던 현대차가 플러스 5%, 현대모비스 플러스 7%, 이게 딱 로봇입니다. LG전자는 플러스 5%, 레인보우 플러스 16%, 로보티즈 플러스 14%, SPG는 플러스 25%. 이제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조선에 있는 HD 한조하고 HD 뭐 이런 거 HD 현대 이런 7%, 5%씩 올랐습니다. 얘들이 고점은 이거보다 다 높았어요. 네. 그런데 딱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현대모비스 기준으로 해볼게요. 현대차는 6인가 7% 오르다가 5%로 끝났고 현대모비스는 플러스 10인가 13에서 플러스 7%로 끝났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버텼죠, 얘네요. 그러네요.
지금은 그냥 하루 이렇게 됐다고 이쪽으로 간다라고 설명은 저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네.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심리가 얘네들은 만약에 전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줄창 갔으면 얘네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싹 다 어제.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제는 로봇만 그랬는데 로봇이 아닌 다른 섹터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힘을 조금 잃으면서 다른 쪽으로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조금씩 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건 지금 하루 이틀뿐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이걸 끊임없이 계속 보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아직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고. 예. 다만 확실히 좀 두 회사에만 쏠렸던 것이 예. 약간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든다. 예, 그 정도 정확하십니다. 느낌이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LTA 때문에. LTA 때문에 네.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 체크하고 그리고 저점 확인하는 거 여기서 안 착해갖고 이번에 저점을 확실히 확인하는가 요 두 개를 체크해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게 워낙에 등락폭이 크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위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기 거래지 않습니까? 그 단기 거래를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레이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파시던 오를 때 쫓아가서 더 오르면 파시던 아니면 변동성이 있으니까 오를 땐 팔고 있다 좀 기다리면 떨어질 때 또 사고 이렇게 하시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그렇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워낙 있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막상 해보면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신다면 연습을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진짜 훈련이 좀 필요해요. 전체 자산에서 일부로 훈련이 돼서 나서 하는 거고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자칫 좀 뭐랄까 나중에 낭패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워낙에 왜냐하면 지금 전부 트레이딩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 표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또 볼까요 그러면요? 자, 장 살짝 한번 보면 네. 오늘도 로봇주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반도체 약간 내려왔네요. 로봇주가 많이 가나요? 그렇게 많이 아니에요? 어떤 게 그런가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까 3%대였는데 지금 한 2.5%대 정도인 것 같고요. 레인보우가 지금 한 13, 12% 정도인 것 같고 예, T로보틱스, CS 로보틱스, 클로버, 로보스타 뭐 그러네요. 예, 이런 데들이 예. 조금 네, 세게 가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레인보우가 오늘 12%, 사면이 18%뭐 이렇게 오르는데 사면도 로봇주예요. 예. 근데 이거를 오늘 쫓아 사고 싶으세요? 이거 지금 로봇이 그 동안에 올랐다가 내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렸나요? 로봇이 내린 이유. 내린 이유. 예, 올랐다가 내린 이유. 얘네들 한참 올랐다가. 글쎄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다시 오르는 거는 삼성이 예, 진입했다면서 예, 오른 예.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예. 그 로봇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주도 섹터랑 테마의 차이점이 뭐죠? 주도와 테마의 차이, 네. 실적 유무. 예. 주도 섹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그냥 네. 끌고 가고 계속 시장을 끌고 갑니다. 네. 근데 테마는 올랐다 그냥 내려와요. 네. 왜요?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미래의 이익 성장을 보면서 막 달려갔어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야 너네 실적 없잖아. 그런가? 내려오고. 그러다가 또 자기 어떤 이슈가 나오면 또 막 가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은 특히 휴머노비드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실적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고평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평가 종목들은 그런 변동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거 뭐 오늘 이틀 급등했는데 이거 지금 KLX죠. 이틀 급등했는데 오늘 또 급등하면 이 위잖아요. 3일 연속 급등하는데 따라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 표현을 드리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1%인데 오늘 막 11%, 18%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가잖아요. 네. 진짜 센 장이에요, 장은. 장이 돈이 여전히 있고 심리는 여전히 있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 근데 지금 벌써 이틀 3일 동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걸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괜히 했네요. 종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근데 아까 그 반도체의 흐름하고 얘네들의 흐름하고 이게 같이 밸런스를 보자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로봇이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에서 먼저 간 놈은 쉬고 다른 애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못 갔던 애들이.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봇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들어올지, 매수가 들어와서 어디가 움직일지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올 하반기에 뭐 내년이든 어떻든 그걸 가져가는 거지 전혀 시장이 하락했는데 하락을 했다가 올라올 때도 못 올라오고 이런 애들은 시장이 정상화돼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될 때 센 애들을 꼭 네. 적어놔라.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스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네. 뉴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까 1번 뉴스는 말씀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 근데 시장이 이걸 아주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지표는 분명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국제 수익률하고 환율 올라가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세인 거죠.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게. 그리고 7월 24일 날 150일 동안에 임시 보편 관세했던 게 종료된다는 뉴스 이게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역법 301조 이게 사실 더 센 건데 이거에 기반한 새로운 관세 개편을 준비 중이고 아마 이거 지금 산업장관인가요?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김정관 장관이요? 아니요. 저 미국이요. 미국. 러틀릭 장관. 러틀릭 장관. 예. 러틀릭 장관이 지금 이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거 조금 노이즈 또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네. 요번에 혹시 또 새로운 뭘가 나올까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3번 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오랜만에 정보원님께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읽어보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일과 25일 현지 시간 이틀 동안 AI 서밋을 개최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개최하는데 주체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AI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글로벌 투자 유치와 협력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고요. 그리고 국내외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회장 및 스타트업 기업들 플리토, 라이너, 뉴엔AI, 노타, AI 스타트업 기업들 다 토탈 해갖고 한 1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여기를 갑니다. 여기 가서 설명회를 하고 여기에 엔비디아나 오픈AI, 엔소로피, 브로드컴 뭐 이런 기업들이나 IB들이 여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투자 유치 또는 협력, 기술 협력 이런 부분들을 요번에 하려고 가는 겁니다. 네네. 가는 거거든요. 내용 굉장히 좋죠. 네. 네. 성과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저는 관심이에요, 솔직히. 성과에 대한 예. 기대. 아니 그 성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투자 유치하느냐가 이제 성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뭐 또 전력, 또 반도체 뭐 팹 등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메가 프로젝트인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외국인 자본들이 얼마나 이제 들어오느냐인데 저는 뭐 이 정도 매력 있는 투자처가 지금 전 세계에 더 있나 우리 말고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 같다. 전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재무 상황에 재무 조달도 중요하지만 네.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렇죠. 뭐 상호 뭐 기술 협력에 대한 MOU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네. 이 얘기가 지금 뉴스가 나와서 있는 상태인데 네. 기대를 안 해요, 아무도. 전부 지금 반도체랑 아. ETF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거 전혀 기대 안 해요. 알파벳의 시적 발표만 맨날 얘기를 하지 네.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24일. 들어요. 그러네요. 네, 모멘텀 될 수. 여기서 어떤 게 나와서 투자 유치됐다. 엔비디아하고 우리 뭐 하기로 했다. 오픈AI하고 어디하고 뭐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기업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네.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 뉴스 많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있다고 생각. 근데 이거 지금 안 하잖아.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때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네네. 좋은 얘기들. AI 스타트업들도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를 예. 그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뭐 미국 간다, 젠슨하고 만날 거다. 그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하고 그 갈 거다, 네. 젠슨하고 만날 거다. 이렇게 파편화된 뉴스로 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여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좀 뭔가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확실하게 개별 기업에는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거요. 네. 개별 기업하고 뭘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네. 죄송하지만 이 4번 뉴스를 안에 세부 내용을 못 해왔는데요. 네. 그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내용도 빠진 이유는 테슬라도 그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다. 그건 그렇게 가름하고요. GE버너바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혼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써왔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타이틀만 적어왔습니다. 2분기에 전력 및 전력망 부문이 호조가 됐고요. 그동안에 가스터빈의 피크아웃 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요거를 향후 6개 분기 이상 수주 잔고가 계속 늘 것이라고 직접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수주의 약 35%가 데이터 센터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요번에 발표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력 에너지에 들어 이전 세계 얘가 대표 종목입니다. 네네. 전 세계 대표 종목이거든요. 이 전 세계 대표 종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아시아의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는 이번에 요게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냐. 요 정도의 뉴스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쫙 있는데 한번 요거 뉴스가 아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읽어 보시면 이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의 종목들도 한번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삼성자 SK하이닉스가 한 3%씩 올랐네요. 시장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자면 예, 한 3% 정도 그냥 그 정도에서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금융지주는 그동안에 장 빠질 때 맨날 지 혼자 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대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클로버, 레인보 로보틱스, 삼현, SPG 어제 25% 올랐죠. SPG는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의 벤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봇이 오늘 제일 세네요. 오늘 현재도요. 제일 센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에는 한번 뜨면 로봇도 만만치 않게 떴어요. 네.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번 오르면 쫙 오르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길 아까 제가 3일 연속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되길 좀 바라면 좋겠죠. 그러면 어떤 수급이든지 그런 게 들어와서요. 그리고 바이오 어떻게 됐나요? 바이오가 제일 약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는 바이오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계속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코스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낙담하고 이제 포기하는 단계가 돼야지 그때는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전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보고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완전히 거의 대부분 코스닥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코스닥 그러면 이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상반기에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의 종목이 1,800개가 넘는데 다 갈 수 없는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는 올리지 않겠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좀 됐냐면 이거 지수 올리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새로운 걸 만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너무 폭탄이 많아. 이거 갖고 지수를 올릴 수 있겠나? 그러면 이제는 지수보다는 그러면 소위 AI 성장이나 아니 거버넌스 개혁이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과 이런 이제 정책 계속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기에 속한 종목들 코스닥 안에서 그 안에 국한해서 좀 종목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나머지들은 한 1, 2% 정도예요. 1, 2% 정도인데 금융지주는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술 관련돼서 크게 하락할 때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오르진 않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가 이런들이 많이 올라갈 때 얘는 많이 떨어져요? 적게 떨어져요? 오를 때도 많이 안 오르니까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별로 적게 안 떨어지죠. 적게 떨어지고. 원래 변동성이 원래 작은데요. 그래서 금융사들은 투자 안 한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상법 개정 때문에 꽤 많은 예, 예. 꽤 많이 요번에 올랐잖아요. 그랬던 그러니까 거죠. 상승 탄력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좋았죠. 이미 많이 떴잖아요. 이미 뜬 많이 상태에 떴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추구한다. 여기서 금융지주에서 그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나 샀어? 아니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사가 괜찮을라나.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저도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그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분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못 들어왔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왜냐면 예. 그때 반도체가 너무 많이 못 올라와 들어왔어요. 버리니까 이게 자금 집행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예. 그들을 회의하고 예, 예. 자금 집행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필요한데 그 시간에 그냥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코스피가 막 다 올라가고 예, 예. 9천 가니까 그래서 못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그 좀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왜 지수 막 올라오는 동안 저도 주변에 제 후배 또 운영사에 있고 큰 운영사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의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 우리 기억나시죠? 네네. 그 사람들이 문의만 했지 못 들어왔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황만 파악했지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네네. 우리 시장에. 계속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 파는 건 뭐냐? 가지고 있는 게 수익 나서 판 거였어요. 신규로 들어와서 이익 낸 게 없습니다. 네네. 근데 요번에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여기서 환율이 좀 보태줘요. 네. 그러면 외국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좀 불편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1, 2분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편해서 제가 그냥 나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또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조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제가 이름이 마켓 인사이트가 아니고 마켓 인사이드잖아요. 저는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그냥 전해드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방송을 아침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진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쓸데없는 잔소리 또는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좀 줄일 테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네네. 물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줄이고 싶어도 시장이 워낙 변동성을 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조금씩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네. 네, 마무리하고요. 예. 제가 또 뭐 언제 기억은 안 나는데 삼계탕 사기로 또 약속을 했나 봐. 그랬어요? 네, 그랬나 봐요. 뭐 모르겠어. 자꾸 사라고 그러셔갖고. 네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날 잡아서 삼계탕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닭들은 나만 보면 아마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예, 저승사자 같겠죠. 치킨에 삼계탕에 자 삼계탕 조만간 여러분께 또 곧 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도 제 책 하나 좀 사주시고 정풀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 책 좋습니다. 그거 정도는 갖고 와서 사인 받는 그 정도의 매너는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구독 서비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제 좀 헤매시는 분들 많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헤맬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와 함께 하셔도 괜찮겠다. 네, 먼저 그렇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결정하셔도 되니까
일단 그런 방법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아래 링크에 쭉 많이 나와 있죠. 저희가 구독자분들만을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만을 위한 콘텐츠들도 종종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이제 시장 상황 판단하실 때도 좋지만 나중에 그런 그 특별한 서비스 네. 경험하실 때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더블 밸류업 통해서 오늘 장 초반 분위기를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빈센트님은 모셔오는 겁니까? 빈센트님 오늘 오늘은 모셔오고요. 오늘은 모셔오는 거죠? 또 하 보노보노, 네네. 보노보노님도 오늘 함께 하시니까 네. 같이 쭉 이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